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벤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보드를 또 들고 왔는데, 네, 보이시죠? 에즈락 제품입니다. 모델명이 B650E PG-ITX 와이파이라는 제품인데요. 패키지가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폼팩터가 미니 ITX입니다. 네, ITX 보드라고 하면 사실 17cm 그리고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 구조의 그런 조그만 마더보드인데, 이러한 보드들은 그래픽 카드를 한 장을 장착하고 여타 이 확장 장치를 최소화한 정말 작은 시스템을 구비하려는 유저한테 알맞은 제품인데, 에즈락 하면 우리가 또 에즈락에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에즈락에서 보일 수 있는 어떤 참신한 기능이라든지, 또는 타 제조사에서 시도하지 않던 어떤 실험적인 기능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는데, 오늘 제품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에즈락 제품을 만져보는데요. 일단 모델명이 PG-ITX라고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사실상 브랜드의 정체성과 이 보드의 특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일단 PG라고 하면은 팬텀 게이밍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크게 팬텀 게이밍 로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ITX 폼팩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도 상당히 조그맣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칩셋이 B650E 칩셋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CI 5.0을 지원하지만 확장 장치 면에서는 아무래도 상위 칩셋인 X670보다는 다소 축소된 감이 있습니다. 자, 바로 패키지 뒷면 넘어가 볼게요. 네, 오밀조밀하게 잘 배치를 해놨습니다. 좌측 상단에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있고 빨간색으로 색상 포인트를 주고 있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팬 히트싱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M.2 히트싱크가 이제 수직으로 올라와 있는 형태인데, 그 안에 30mm 쿨링팬이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인데, 이렇게 작은 쿨링팬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RPM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음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이건 잠시 뒤에 테스트 결과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PCI Gen 5 지원해서 이제 M.2 SSD, 그다음에 X16 슬롯, 그래픽 카드 5.0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원부가 나와 있네요. 10+, 2+1 페이지, 그리고 모스펫은 105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IO 포트가 간략한 레이아웃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실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패키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네요. 요렇게 충격 방지 스티로폼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품을 꺼내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안쪽에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가 많은데? 자잘한 게 많네. 네, 액세서리를 다 꺼냈는데 뭐가 있는지 보죠. 일단은 케이블 정리용 벨크로 타이가 있고요. 이거 특이한데? 팬텀 게이밍에 키캡을 제공합니다. 키캡을 제공해요. 이런 거 이제 에즈락의 상위 제품에 포함되는 액세서리를 알고 있는데, ESC 대용으로 끼우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에즈락 메탈 스티커도 깨알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테나가 있는데, 이 안테나 어떤 구조인지 한번 볼게요. 뭐 우리가 늘상 봐왔던 디자인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다른 점은 타 제조사의 와이파이 안테나와는 달리 이 받침이 조금 더 큽니다. 받침도 크고, 안쪽에는 믿음과 신뢰 3M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단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안정성 면에서는 살짝 좋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게 받침대가 너무 작거나 좁게 되면은 이거를 거치했을 때 외부 충격이나 바람에 쉽게 쓰러질 수 있거든요. 왜 안 끼워질까요? 잠시만요. 이거 단점입니다, 여러분. 벌써 단점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받침대 안쪽에 홈이 있는데, 이 홈이 이 안테나에 보시면 작게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이 너무 약해요. 조그맣고 벌써 부러져 있어. 벌써 부러져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거를 홈에 원래 끼워야 되는데 부러져서 끼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잠시 제가 잠깐 시도했는데도 바로 파손이 되고 말았네요. 이런 방식은 에즈락에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약해요, 이게 구조가.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돼서 안테나를 형성하는 건데, 뭐 구성면에서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 결착 방식이 너무 약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타 케이블, SATA 케이블은 뭐 이렇게 들어있고요, 한 쌍이.
매뉴얼이 있는데 이건 뭘까요? 이 아날로그 감성이네요. 팬텀 게임이 있고 이게 뭐냐면 엽서입니다. 네, 엽서, 기념 엽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AM5 이번에 라이젠 7000 시리즈에서 폼팩터 소켓이 바뀌었잖아요. AM5로. 그래서 CPU는 어떻게 장착하는지 간단한 종이 인쇄물이 있고요. 자, 이제 매뉴얼인데 유저 매뉴얼에 한국어가 있는지 볼까요? 한국어가 없습니다. 그냥 영어 버전이에요. 다만 타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드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네, 타 제조사라고 했지만 사실 기가바이트입니다. 네, 기가바이트는 종이 인쇄물을 아낀다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에즈락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현재 기가바이트 제외하고는 모두 이런 보드 매뉴얼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드 같은 경우에는 장착이나 사용법이 간단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보드 매뉴얼을 실물 형태로 제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에즈락 같은 경우에도 CPU 설치부터 보드 레이아웃의 각종 기능들이 모두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 뿐만 아니고 컴퓨터에 익숙하신 분들도 한 번쯤 보드 매뉴얼을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본체를 봐야겠죠. 한 손에 쏙 들어옵니다. 17cm 그리고 17cm. 자, 이렇게 생겼네요. 일단은 뭐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팬텀 게이밍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좀 드러내려고 전원부 히트싱크에 이렇게 빨간색 포인트를 가미를 했고요. ITX 폼팩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가로 세로가 각각 17cm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PU 커버에도 팬텀 게이밍 로고를 새겨 넣은 건 좀 깨알 같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DDR5 딤 슬롯이 있는데 슬롯이 2개입니다. 그리고 6400MHz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CPU 보조 전원은 이제 8핀 하나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제 라이젠 7000 시리즈에 와가지고 전반적인 소비 전력이 모두 높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7950X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5V ARGB 단자가 위에 2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메인보드 전원 단자 그리고 SATA 포트가 2개가 있어요. SATA 포트 2개. SATA 포트 2개라는 게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이제 ITX 폼팩터를 꾸미시는 분들의 어떤 목적성에 부합해 보면은 뭐 SATA 포트 개수가 2개인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큰 단점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SSD 슬롯 관련해서 제가 잠시 뒤에 놀라운 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USB 3.2 Gen 1 포트 핀 헤더가 있고요. 3.2 Gen 2 by 2 포트 핀 헤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게 M.2 히트싱크인데 이 히트싱크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에 30mm 쿨링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열이 모인 거를 쿨링팬이 회전하면서 열을 식혀주는 구조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작은 팬이 달려있는 걸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쿨링팬의 RPM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직경의 쿨링팬에서 발생시키는 소음은 조금 더 저음 위주가 아니라 고음 위주의 소음을 생성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RPM을 좀 조절하든가 아니면 취향에 따라서는 아예 작동하지 않는 형태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M.2 히트싱크에 가려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PCI 5.0 그래픽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16레인을 활용하는 슬롯이죠. 여기에도 실딩 처리가 이렇게 말끔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뒷면을 보여드릴 텐데 뒷면에 저희가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구성이 있어요. 바로 M.2 SSD 슬롯이 뒷면에도 있습니다. 뒷면에도 있어요. 그래서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M.2 SSD 슬롯이 총 2개인데 뒷면에도 이렇게 마련을 했다는 건 정말 에즈락 연구소다운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이 공간 자체가 우리가 조립할 때 협소하기 때문에 뭐 히트싱크라든지 위로 툭 튀어나온 그런 구성은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그 위로는 eDP 커넥터가 있는데 eDP는 사실 이제 노트북 구성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디스플레이 포트잖아요. 안 그래도 에즈락이 케이스 내부에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키트를 별도 판매한다고도 하는데 아마 그러한 구성을 염두에 둔 그런 커넥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컨셉에 따라서는 별도 모니터를 구비하지 않고도 이 eDP 커넥터를 활용해서 케이스 안에 디스플레이를 넣어 놓고
모니터 없이 케이스를 옆판으로 두고 감상할 수도 있고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키트가 해외 기준으로 다음 달 출시된다고 하는데 국내에는 언제 출시될지 아직 정확한 소식은 없는데 곧 출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겉으로 외형을 모두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팬텀 게이밍 브랜드가 보여줬던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고급스럽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저는 별로 받진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개성이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원부 히트싱크 그리고 이제 M.2 히트싱크가 이렇게 수직 형태로 높게 뻗어 있는 점 그리고 히트 파이프가 마련된 점 뭐 이런 점들이 좀 차별성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 포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I/O 포트가 팬텀 게이밍 브랜드라는 좀 화려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타 제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I/O 포트부 이 실딩 처리를 비교적 이제 깔끔하게 그냥 처리하는데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 팬텀 게이밍 브랜드를 여기에 이미지에 녹여내서 뭐 빨간색으로 디자인 작업도 되어 있고 뭐 사선 구도도 가미되어 있고 비교적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5 기가비트 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B 포트가 타입 A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2.1 포트 4개가 있고 위에는 HDMI 포트 그리고 위에는 USB Type-C 3.2 젠2짜리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오디오 포트 와이파이 6E 와이파이 6E 안테나 모듈이 있는데 그리고 블루투스 당연히 블루투스 지원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신 분들한테는 뭐 기본적인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I/O 포트를 제가 봤을 때 꼭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라이트닝 게이밍이랑 하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USB 포트 2개가 있습니다. 이제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되어 있는데 에즈락에서 이거를 괜히 이렇게 포인트 컬러로 적용한 게 아니에요. 이게 라이트닝 게이밍 포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즐기실 때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제 USB 형태로 많이 연결하잖아요. 근데 이 라이트닝 게이밍 포트에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하면 기존 타 제조사 또는 타 모델과는 달리 컨트롤러를 서로 각기 다른 컨트롤러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키보드랑 마우스라는 거는 USB 포트에 꽂게 되면은 동일한 USB 컨트롤러에서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그것이 이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라이트닝 게이밍 포트에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각각 다른 컨트롤러에서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PCI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이제 그게 물론 내부적으로는 USB로 이제 브릿지되는 형태로 전환을 하지만 각기 다른 컨트롤러에서 신호를 받기 때문에 에즈락의 주장으로는 이제 훨씬 더 낮은 지연 시간과 반응 속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 기술적 특성을 여기다 적용해 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단순히 이 PG ITX 모델뿐만 아니라 에즈락의 이제 팬텀 게이밍 모델에는 대대적으로 라이트닝 게이밍 포트를 적용해서 이렇게 좀 반응 속도에 민감한 게이머들한테는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마케팅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반응 속도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I/O 포트까지 이제 모두 살펴봤으니까 사실 ITX 보드는 이렇게 작은 공간에 많은 부품을 이렇게 좀 채워 넣은 그런 형태라서 이 분해하는 맛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분해를 해서 M.2 슬롯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전원부는 어떻게 배치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부 히트싱크 M.2 히트싱크가 있습니다. M.2부터 보죠. 네, M.2 히트싱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독특하고 아무래도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위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방열 면적을 이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구조에 더해서 이제 쿨링팬까지 마련했어요. 쿨링팬 마련했다는 거는 이제 발열 해소에는 분명히 좋은 장점이긴 한데 이 작은 쿨링팬이 가져다주는 이 소음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 서멀 패드 같은 경우에는 히트싱크에 이렇게 하나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양면 서멀 패드 구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완전히 분리를 해서 지금 칩셋도 노출되고 있는데 원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지금 이 전원부 히트싱크가 이렇게 칩셋까지 시키는 구조로 이렇게 통합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칩셋 히트싱크랑 전원부 히트싱크가 히트 파이프를 통해서 연결된 구조이고요. 자, 전원부 히트싱크는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사실상 전원부 히트싱크가 막 무겁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태생적으로 이제 좁은 공간에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한쪽 면만 가지고는 충분한 방열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칩셋 히트싱크까지 전원부의 발열을 모두 머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으로 좀 좁기 때문에 애초에 에즈락에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부 어떤 페이지 규모라든지 그 안에 들어간 모스펫 품질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한 구성이 돋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서멀 패드 구성은 이제 당연히 모스펫과 초크 모두 들어가고, 전원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한쪽에 일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규모는 10+2+1 페이지 규모고요. 당연히 이제 드라이버 모스펫이 들어갔고 페이지당 105A 출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는 이렇게 작아도 전원부 규모나 안에 들어간 구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원부 발열 성능도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히트싱크, 그다음 내부 레이아웃 모두 살펴봤으니까 이제 K사 중에서 작지만 라이젠 7000 시리즈의 가장 최상위 모델인 라이젠 9 7950X를 장착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AMD 라이젠 9 7950X를 장착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먼저 CPU 코어 부스트 클럭입니다. 각각 블렌더와 사이버펑크 2077 게임 구동 시에 이제 CPU 클럭인데요. 먼저 블렌더 구동 시에는 모든 스레드가 최대로 부하가 찍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CPU 클럭이 다소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평균 클럭은 5133.7MHz를 기록했고요. 게임 구동, 즉 사이버펑크 2077에서는 약 5.4GHz에 달하는 CPU 클럭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소비 전력은 어땠냐? 블렌더 구동 시에는 약 210W 수준의 소비 전력을 보였고요. 사이버펑크 2077은 121W에서 125W의 소비 전력을 보였는데, 이 소비 전력을 CPU 소비 전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때 전원부 온도는 어떨까요? 저희가 이제 센서를 총 3군데에 걸쳐서 전원부 온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네, 전원부 온도가 전반적으로 60도 수준으로 이렇게 마크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원부 온도가 높지는 않은데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했을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을 해보니까 블렌더 구동 시에는 최대 66.6도, 그리고 게임 구동 시에는 54도를 보였습니다. 이 온도는 최상급 보드와 비교하면 이제 다소 높은 온도인 건 맞으나 전원부 온도 자체로만 봤을 때는 문제 없는 아주 양호한 수준의 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장 장치 테스트인데요. 저장 장치는 저희가 삼성의 980 프로 1TB를 장착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팬텀 게이밍 PG ITX 와이파이 모델에는 M.2 슬롯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슬롯은 메인보드 전면에 있고요. 두 번째 슬롯은 메인보드 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슬롯의 경우에 히트싱크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는 평균 73도, 피크치는 82도까지 치솟았지만 히트싱크를 장착했을 때는 50도 미만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쿨링팬을 장착했을 때, 그리고 쿨링팬을 아예 작동하지 않았을 때 이때 온도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쿨링팬을 작동할 때는 45도에서 48도, 쿨링팬을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48도에서 57도를 보였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왜 테스트를 했냐면, 다음 결과를 보시면 이 쿨링팬의 RPM이 중요한데 12,000rpm 수준으로 돌고 있어요. 이때의 소음이 약 55.8dB에서 57dB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음을 느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쿨링팬을 장착하지 않았을 때도 충분히 좋은 온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거를 장착 해제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부팅 속도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부트레이서 기준으로 21.3초를 기록해서 대조군 대비에는 조금 느린 부팅 속도를 보여줬는데, 부팅 속도라는 게 초기에 보드가 부팅될 때 여러 가지 장치를 점검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드의 성능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팅 속도의 민첩한 부분에서 대조군 대비 살짝 느린 그런 부팅 속도를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즈락의 팬텀 게이밍 PG ITX 와이파이 모델을 요모조모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ITX 폼팩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드를 고려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목적성과 이 제품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확실하고 수요도 한정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이 ITX 폼팩터 그리고 AM5 폼팩터의 가격들이 어떻게 좀 포진되는지 확인해 봤는데, 일단 요새 AMD 라이젠 7000 시리즈 보드 가격이 워낙 비싸잖아요. 워낙 비싼데, 그래서 이 제품도
가격대가 좀 나갑니다. 50만 원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TX 보드 중에서 이제 조금 저렴한 그런 축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즈락이 아무래도 연구소란 이미지답게 재미있는 기능도 물론 있었습니다. M.2 SSD 슬롯을 PCB 후면에 이렇게 마련해 놓는 거는 정말 신기한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전원부 히트싱크가 사실 이렇게 강력하진 않은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전원부 품질을 좋은 걸 써서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로는 전원부 온도도 양호하게 나왔고요. 하지만 이제 좋은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이 M.2 히트싱크에 이렇게 자그마한 쿨링팬을 집어넣는 거는 결과적으로 높은 소음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쿨링팬을 작동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양호한 온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은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최적화된 구성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즈락이 종종 이렇게 조그마한 쿨링팬을 활용해서 온도를 식히는 그런 기능들을 아주 예전 보드부터 꾸준하게 보여져 왔는데 조금 더 스마트한 방법을 적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팬텀 게이밍, 라이트닝 게이밍 포트 이런 재미있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2 슬롯 이런 연구소다운 발상이 아주 돋보였는데, 사실 지금 라이젠 7000 시리즈의 어떤 시장 상황이 너무 고가 정책으로 이렇게 좀 시장 분위기가 형성된 감이 있어서 가성비를 꿈꾸는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라이젠 7000 그리고 조그마한 시스템을 꾸미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특성이 보이는 그런 제품이 아니었나 합니다. 자, 이상 QM 벤치였고요. 네,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